평생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다고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 덕분에 60보 세만 넘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35만 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숨겨진 보물.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온 박지혜입니다. 지난 주말 68세 이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던 이모님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혜야,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면 나이 들어서 나라가 돌봐준다 했는데 막상 노인 되고 보니 혜택은 없고 이젠 75세부터 노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모님께 제가 최근 알게 된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모,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올해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35만 원짜리 바우처예요. 이모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뉴스에서도 못 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예요. 신청 기간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해요. 일주일 후 이모님은 지역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등록하셨고 처음으로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셨습니다. 지혜야,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니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손녀랑 매일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주제가 바로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세 김명준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도예 수업을 듣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나 싶었어요. 근데 흙을 만지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요즘은 마을 아이들에게 도예를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어요. 부산의 69세 이영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은 가야 하는데 이제는 간단한 상담은 집에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약도 집 앞 약국으로 배달해주고.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새 활력을 찾고 계시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생교육 이용권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꼭 끝까지 들으시고 신청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74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도 몸도 더 늙어가는 게 느껴져요. 평생교육 이용권은 단순히 배움의 기회가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회활동이 노인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기만 하면 정부에서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울산의 72세 최정숙 할머니는 이 제도를 인생의 새로운 기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자녀, 시부모님.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이제 이 나이에 와서 뭔가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되니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느낌이에요. 50살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70살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걸 느껴요. 서울의 67세 이종민 할아버지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처럼 나도 스마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은 그런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아 뿌듯해요. 아들이 아버지 대단하세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의 정식 명칭은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과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활용하시거나 사용 실적이 좋으신 분들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농협 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전국 어디서나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평생교육 이용권의 실제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바우처가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신 5가지 인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실버 요가, 건강 체조, 노인 맞춤형 걷기 운동법 같은 강의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이 강좌 덕분에 10년간 앓던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병원 물리치료보다 도움될까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3달 꾸준히 다니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픈 거예요. 약도 덜 먹게 되고 이제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가뿐해요. 둘째, 디지털 기기 활용 강좌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키오스크, 앱,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높은 덕이죠. 대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세상 적응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주 많답니다. 76세 정태식 할아버지는 이 강좌를 들은 후 처음으로 은행 앱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셨어요. 은행 가면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이젠 집에서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면 끝나요. 처음엔 돈 빠져나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손주들한테 내가 알려줄 정도니까요. 셋째,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모님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와의 소통을 위해 이 강좌를 선택하십니다. 특히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영상 통화하기, 메시지 보내기 등을 배우는 강좌는 언제나 사전 예약이 꽉 찬다고 해요. 인천의 73세 김명순 할머니는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손주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전화는 안 받아도 문자는 금방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 배웠어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찍어 보내니까 손주가 할머니 센스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일주일을 웃었네요. 넷째, 생활문해력 및 글쓰기 강좌입니다. 젊었을 때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분들이 한글을 깊이 배우고 자서전이나 시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남 순천의 79세 이정래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가 이 강좌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 이야기를 쓰니까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힘들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쓰고 보니 참 많은 행복도 있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땅은 없어도 내 이야기는 남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뿌듯해요. 다섯째, 취미 및 소소한 창업 강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의 김명준 할아버지처럼 도예를 배우거나 요리, 원예, 수공예,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취미가 때로는 작은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광주의 71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목공예 수업을 듣고 손주들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주시다가 이제는 주변 이웃들에게 소소하게 판매도 하신대요. 평생 회사에서 숫자만 다루다가 처음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봤어요.
서툴지만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을 누군가 좋아해 주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팔아서 버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용돈벌이가 된다는 게 자존심에도 좋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배움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도 사귀고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생교육 이용권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신청 대상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긴 하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나 보조금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하셔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셋째는 복지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신청입니다. 종종 이런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주변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이 바우처는 농협, 체크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NH농협 체크카드가 있어야 해요. 카드가 없으시다면 신청 전에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포함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황정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젊은이들 위주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이 들면 배우는 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죠.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보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해요. 내가 아직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요. 자, 지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어지죠. 평생교육 이용권이 단순한 35만 원짜리 바우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께 아직 당신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세상에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기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8세 강명자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빠서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을 못 가졌어요. 시집 와서 농사 짓고 아이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작년에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수채화 강좌를 들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그림 그릴 생각에 설레요. 내가 78배.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언론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하며 노인 문제, 복지 부담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지 그동안 배움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죠. 평생교육 이용권은
그런 기회를 드리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꼭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세요. 부모님, 이웃 어르신,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는 낯선 어르신이라도 좋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65세만 넘으시면 신청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가 있대요.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일단 신청하고 바우처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망설여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걸음이 제일 어렵고 그 한 걸음을 넘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기한 내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바빴다고 해도 기간이 지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해요. 지금 당장 휴대폰에 메모해 두세요. 5월 말에서 6월 초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기. 인천 부평에 사시는 69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1년을 더 기다리셨다고 해요. 작년에 우연히 들었는데 며칠 지났다고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달력에 크게 표시해놨어. 늙어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잊어버려. 근데 이번엔 꼭 신청해서 컴퓨터 좀 배워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여러분이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노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지만 새로운 도전에서도 옵니다. 65세, 70세, 80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당좌를 들어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당당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